자, 시사인 뉴스. 오늘은 경기일보 이승욱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욱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인천 지역도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차 대유행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인천에서는 그 유흥주점과 관련해서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할 확진자 수가 500여 명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좋지 않은데 500여 인천에서 명이요? 오늘도 500여 명이 참 가깝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큰일 났네요. 그런 측면에서 확산세가 진짜 안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예. 인천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난 24일에는 39명의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예. 이 같은 확진자 추이는 지난 8월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전파는 제2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수를 확실히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루에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수도권 전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축적시켰고 최근 이게 제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이번의 확산은 좀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그 특별한 집단 감염 없이도 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이 가장 저번에 코로나19 지난번 제2차 대유행 때와 다른 점인데요. 네. 여러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인천의 코로나19 그리고 전국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는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인데 지금도 물론 식당에서 여러 가지 좀 확산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때처럼 대규모의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집단의 구성원들을 추적함으로써 빨리 그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하루 확진자 발생 추이, 그리고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이 그 제2차 대유행만큼이나 안 좋은데 예. 사사치 추적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방역 당국의 추적 그리고 봉쇄 전략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참 걱정이 더 이렇게 커지는데 특히 그 최근에는 그 유흥업소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대량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해당 장소가 이제 유흥업소여서 그 아무래도 그 검체 검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유흥업소만 아니면 나올 텐데 괜히 찔려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엔 인천의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예. 이곳에서 3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해당 유흥업소의 첫 환자였죠. 그 지표 환자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사실이 2일간 숨긴 거예요. 그래서 방역 당국으로는 2일간의 골든타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은 셈인데 이때 그 경찰관과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분도 회사업체 관계자였거든요. 예. 이 관계자도 그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관계자도? 네, 결국 이들은 당시에 그 유흥주점에 방문했던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진술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찰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업체 관계자에게 검체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들이 그 해당 업체 방문을 좀 알고 있었고 이것에서 좀 확산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방역 당국이 유추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일단 유흥업소 전체 방문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 확진도 문제지만은 또 해경이 그 해당 업소를 방문을 한 것이 이게 또 그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또. 아무래도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이 경찰관이 경비함정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경비함정이 회사업체의 과적 그리고 단속 이런 것들 과적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업체 관계자와 함께 유흥업소를 갔다라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는 지적인 거고 특히
이런 것들은 공직자 윤리 관련에도 어긋나고요. 또 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직자 행동 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경에서는 이들의 만남이 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현재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 방역 준수가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좀 살펴볼 것들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그리고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고, 그렇죠. 카페에서는 절대 음료를 시설 내에서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여기서도 가능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일반 관리 시설에서는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와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은 9시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에서는 한 칸 뛰어앉기를 실시합니다. 뭐 사우나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그 카페의 음료 섭취 부분을 갖고 좀 초기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했던 그 2.5단계 거리두기 때에서는 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만 실내 섭취가 금지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소규모 카페, 동일 카페에서는 이 실내 섭취가 가능했었는데 예. 지금은 모든 카페에서 실내 섭취가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초기에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거리두기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한 10일에서 2주 사이에 2주가 좀 지나야 나타납니다. 예. 뭐 2단계로 올린 것이 지난 24일 0시 기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달 4일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는 지금 같은 확진자 수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예. 지금 얼마나 그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는지에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 막을 수 없을지 아니면 좀 억누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지난 뭐 수도권에서는 한 10% 정도가 예, 알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사인 뉴스 이승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는